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이고 그 상황을 꼼짝없이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전생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받느라 그럴 수가 있다. 물론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기는 일도 있고 억울하게 어떤 상황에 말려 들어가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미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 감정을 삼켜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성격이 속으로만 삭히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생의 인과로 오는 경우가 있다. 나랑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같이 한 현아 씨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힘들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혹시라도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신혼의 느낌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현아 씨의 남편은 서서히 그녀에게 소홀해져 갔다.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하지만 남편이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이다.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하던 그녀의 남편은 현아 씨가 첫 아이를 임신한 후부터는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등 매사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현아 씨는 주위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만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임신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남편이 살갑게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녀를 홀대하자 너무도 쓸쓸하고 힘들었다. 입덧으로 고생을 했던 현아 씨는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임신기간 내내 한 번도 사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때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에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아 씨는 자기가 순대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마시냐? 저녁 먹었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먹냐? 이왕 나갔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오지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냐? 그리고 담배는 왜 안 사왔냐? 하고 빈정거리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녀가 나갈 때 뒤에서 남편이 담배를 사오라고 한 것을 현아 씨는 얄미워서 못 들은 척하고 빈손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시비를 걸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현아 씨는 기가 막혔다. 그리고 갑자기 순대를 먹다 말고 울컥해지면서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한 것 같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렇게 현아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고 모든 육아와 가정사는 오로지 현아 씨의 몫이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점점 밖으로만 돌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아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고쳐보려고 하고 전생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하였다. 혹시나 전생의 잘못으로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무조건 잘해주려고 했지만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전생을 과연 믿어야 하는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의심이 나고 매사에 회의가 밀려오면서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그녀는 뭔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을 알면 고치겠지만 막연히 전생의 인과라는 말만 듣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 내내 힘들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온 현아 씨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느 몰락한 양반집 부엌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힘들게 일하는 여인이 있었고 대청 마루에서는 한 남자가 그 여인에게
빨리 밥과 술을 갖고 오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구박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과거에 떨어지고 가세는 점점 형편없이 기울어지면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저 술에 빠져 살면서 부인을 구박하였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 성인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남편을 향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현아 씨의 얼굴로,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은 바로 현아 씨의 남편의 얼굴로 보이면서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깬 현아 씨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서 꿈을 통해 법문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꿈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여주시면서 현아 씨가 참여할 수 있게 주신 값이었다. 인가의 법문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녀에게 남편과의 인연을 보여주시면서 전생의 마음을 잘못 쓴 것을 참회하고 인연을 잘 풀라고 꿈을 통해 법문을 해주신 것이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속으로만 원망하며 남편의 잘못을 제대로 따지지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전생에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것을 보고 나서 현아 씨는 남편이 그녀에게 했던 일들이 이해가 되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나니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전생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남편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남 탓을 하기 전에 저를 돌아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현아 씨의 마음이 금방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전생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현아 씨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다. 현아 씨 부부는 조금씩 서로 얽힌 악연의 고리가 풀리면서 예전과 다르게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갔다.